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첫 코너는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을 할 건데요. 지금 예산안 처리 후폭풍이 불고 있죠. 야3당 단식농성, 연자농성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선거제 개편 얘기가 지금 끼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인터뷰했었는데요. 단식하고 있는. 오늘은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지금 네. 예산안은 처리가 됐는데 그 뒤에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네. 지금 야3당 자유한국당 빼고요. 야3당이 기득권 야합이다. 더불어 한국당이다. 적폐 연대다. 이 단어도 많네요. 네. 그리고 협치도 종료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과한 표현입니다. 과하다. 예. 너무나 과한 표현이고요. 네. 예산안과 선거제도가 연계될 수 없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관련해서는 네. 야3당 측에서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본회의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시간을 좀 늦춰줄 수 있느냐라고 계속 타진했고요. 네.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직전까지 계속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야3당에 각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예산안 본회의를 어떻게 안 들어올 수가 있냐. 그리고 어떻게 선거제도와 연결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도 야당일 때도 한 번도 예산안만큼은 네. 일정 시간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면 예산안 통과에 들어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산안은 사실 합의가 다 되었고요. 예. 마지막에 합의가 잘 되지 않은 건 어떻든 자기 상황, 각 당들의 상황에 따라서 선거제도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예. 한쪽은 연동형을 확실하게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것이었고 네. 한쪽은 연동형 넣어서는 합의는 못하겠다는 것이었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예산안은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가장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것인데 이것을 볼모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하는 정의당과 같은 야당이 이것을 야합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선거제도를 목표로 한 예산안 볼모였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산안부터 잠깐 얘기하면요. 예. 지금 선거제도 얘기가 지금 더 현안이긴 한데 예산안을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막상 처리된 예산안을 보니까 예. 기존에 이제 정부안보다 예를 들어 SOC 예산 이런 것들이 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복지 예산 네네. 같은 게 많이 깎였고요. 네. 이거는 이게 자유한국당하고 너무 이 거래를 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예산안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에서는 이해운 의원이 들어오셨고요. 네. 예, 바른미래당에 2명의 의원이 들어와서 이해운 의원이 마지막 개수 조정 소위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장병환 의원 등 평화민주당에서도 의원들이 들어오셔서 마지막 개수 조정까지 했고요. 네. 저는 마지막 예산안 합의하는 곳까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마지막에서 SOC 예산이 좀 늘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복지 예산을 말씀드리면 작년 복지 예산보다 이번 복지 예산이 사실은 정부안이 17.6조가 증액돼서 온 거였습니다. 네. 작년 복지 예산이 144.6조였으면 이번엔 162.6조로 17.6조 원이 증액돼서 왔고요. 이 상태대로 정부안이 그대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자유한국당이든 이거는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고 감액 과정을 해나간 것입니다. 예. 증액은 지도부가 좀 간사들과 협의해서 갔다고 한다면 감액은 각 당들이 같이 논의한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각 당이 이제 같이 논의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예. 이제 책임 있는 여당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좀 깎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깎였습니다. 예. 깎이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이 지키려고 최대한 애를 쓴 거죠. 최대한 애를 썼는데 못 지켰다. 예.
여당이 최대한 애를 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예. 어르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조금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을. 그러면 기초연금 관련한 법안을 저희가 법적 마련을 예.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자세하게 그 개수 조정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예. 법안이 미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내년 중반부터는 드릴 수 있게 이 예산이 올해 통과가 못 됐으면 내년 중간 과정 속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드릴 수 있게 재원은 마련해 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깎으면서 예를 들어 이제 실세 의원들 이른바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많이 챙겨갔다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제. 네네네. 이 부분도 여당이 일정 정도 좀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의 실세들에게 SOC 예산이 많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저희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 우선 이 지역구 한 명 개인에게 가는 예산이라기보다는 SOC 예산 같은 경우에 실제로 다른 예산이 많이 늘었으면 SOC는 저희가 작년 대비 0.5조 원 정도 SOC 예산을 줄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나 아니면 다리 놓는 예산을 사실은 많이 줄이고 생활 SOC 예산을 늘렸어도 작년보다 0.5조 원 정도 줄여서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1.5조 원 정도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어떻든 그 도로 그다음에 SOC 현장의 건설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작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당 의원님들도 지금 이 명단에 있어요, 그죠? 실세 의원이라는 분들 그 예산을 많이 가져간 이거 자세히 당에서 한번 따져보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국회의원 연봉 세비 셀프 인상한 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원 세비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되었었고요. 그렇죠. 작년에 인상이 됐는데 그게 공무원들의 물가 인상에 연동하는 인상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 세비 관련해서는 정의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정의당 의원들도 운영위원회에도 있고 예결위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세비가 이렇게 인상되는지 제대로 체크를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인상이 안 됐으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다 제기하면 이게 그 테이블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감액 의견으로. 그런데 국회 예산처에서도 국회 전문위원들도 그리고 정의당도 바른미래당도 어디도 이 부분을 사실은 문제로 느끼면서 감액 의견을 내지 못해서 사실은 저희도 살폈어야 되는데 살펴보지 못했고 이 내용 관련해서 2천만 원 인상이다 이런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서 그 기사를 쓴 쪽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그렇고 아마 이 내용은 잘못됐다는 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많이 나온 얘기니까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각 당에서 반납한다, 기부한다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논의를 해볼 상황입니다. 논의를 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선거제 얘기 좀 들어갈게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뭡니까 지금? 그러면은 연동제에 합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를 논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데요.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얼마 하지 않다가 예산안이 중요하게 통과되어야 되다 보니까 예산안에 이 선거제도를 연계시켜서 논의를 하게 된 거죠. 저희들은 선거제도와 예산안을 연계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당연히 국회의원 의석수와 그다음에 민의와 여러 가지를 대변해 나가는 선거제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도 물어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권역별 정당 명부식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 부분은 논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왜곡되지 않는 선거제도 관련해서 비례성,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겠다는 거냐 안 받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충분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거고 받겠다 안 받겠다는 거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면 여지껏까지 왜
선거제도 논의가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연동형을 어떻게 하고 정수를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총론 차원에서 연동형이냐 아니면은 지금과 같이 이제 병립형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입장이 비슷하면은 합의하고 총론은 합의하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자 이게 야3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총론 차원에서도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총론 차원에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연동형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연동형도 권역별로 나눠서도 그렇고 상황에 맞춰서 충분히 함께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것이니 이건 총론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답이에요. 요것만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고요. 저희는 야3당이 말씀하시는 그 비례성들을 확보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이름이냐 아마 야3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과도 함께 국민에게 열어놓고 논의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도부가 빨리 답변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해오던 민주수정에 비해서는 어불성설 아닐까 이렇게 보면서요. 대화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저희 다 열려있고 어제 이해찬 대표도 다녀오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야3당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감대를 갖고 동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이정미 대표, 정의당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대요. 그게 이제 이유가 예전에 거의 구체적으로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독일식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고 못 박아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사가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논의를 해보자. 테이블에 올려놓기만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너무 논의를 뒤로 후퇴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선거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정미 대표가 당신도 국회의원이고 또 정의당도 충분히 예산에 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당대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적으로 2천만 원이나 짬짬이로 해서 국회의원 세비나 올리는 짓이나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저희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의당이 얼마나 훌륭하게 일들을 해왔는데 저는 예산안하고 연계해서 안 들어오는 것도 정의당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권역별 독일식 정당 명부제 충분히 검토해 오신 거고 그것도 저희가 말씀드리듯이 권역별로 정당 명부의 비례성들을 가져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고 그런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희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일을 못하는 사람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고 국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그 능력과 헌신성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그거와는 좀 별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지역구 국회의원은 문제가 있으니 그게 아니라 이제 비례성을 높이자는 거니까요. 비례성을 높이는 것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기본 당론이고요. 동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일정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내후년 총선을 생각을 하면요. 선거제 합의가 대략 한 1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한 2월 정도에 입법이 끝나고 한 4월에 선거구 획정하고 대략 스케줄을 그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일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구 획정 자체가 실제로 거대한 선거판을 흔드는 겁니다. 개헌 수준에 맞먹는 것입니다. 모든 역대 대통령들께서 중대선거구제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연정도 이야기할 만큼 그리고 또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여러 가지를 그래서 저희 당에서 작년에 개헌을 해야 된다고 대통령께도 내놨고 개헌 과정에서 그런 제도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안 됐던 거고요. 아니 충분히 그렇게 논의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선거구제 획정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게 계산대로 다 된다면 예. 원활하겠지만 여야가 있고 예산안 하나 통과시키는데도 직전까지 합의문을 썼다가 지우는 이 시점에 예. 한쪽 그 시각대로 예, 시간 알겠습니다. 타임 스케줄은 또 저희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케줄은 조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사실은 잘은 모르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그 다음에 네. 못한 얘기가 많은데 다음에 한 번 더 네.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